네, 전해드린 대로 세계 이혼이라고 불렸던 이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이혼 소송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 분할 결정이 나왔습니다. 네, 관련 내용 최진영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과거 목소리 듣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가슴 속에는 완전히 텅 비어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하고 아주 반대인 사람을 만났었어요. 그 사람은 돈 이런 건 전혀 관심이 없고 이슈 이런 게 아니라 사람을 만납니다. 오랜 30여 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된 거에 대해서 참담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바라는 것은 저의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가정의 소중한 가치가 법에 의해서 지켜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자, 2심 재판부가 1심 때와 달리 이 노 관장의 이 재산 형성 기여 부분 요거를 인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1심과 2심이 왜 다른 판단이 나온 겁니까? 사정 변경이 있기 때문이죠. 사전 변경? 예, 추가적인 증거가 나왔다라는 것이 핵심인데요. 예. 판결문에 보면은 그동안 30년 동안 공개되지 아니하였던 이른바 노 관장의 아버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그룹으로 들어갔던 그 구체적인 증거가 나왔다. 이것 때문에 결국 SK 주식에 대한 주식이 과연 그 최태원 회장의 특유재산인가 아니면은 그 재산 형성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노소영 관장 측에 기여가 있었는가 이런 부분이 1심과 2심이 판결이 달라지게 된 결정적인 증거다라고 달라진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결국 1심과 달리 2심 같은 경우에는 SK 주식을 형성하는데 노태우 대통령의 비자금이 들어갔다는 점에서 주식 재산 형성에서 기여되었고 네. 더불어서 결혼이 30년이나 됐다는 점 그리고 선대 회장인 최종영 회장이 사망해서 상속이 일어난 때로부터 20년이 넘었다는 점 이런 점에 비추어 가지고 현재의 그리고 나아가 그때 같은 경우에는 SK 주가가 주당 한 주에 100원이었는데 현재 사실심 변론 종결에는 16만 원까지 올랐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은 단순히 이것이 최태원 회장의 특유재산을 넘어서 그 재산이 형성되고 유지되고 증가되는데 노소영 관장의 어떤 그 기여가 충분히 인정된다라는 취지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SK그룹에 대한 어떤 지분을 인정하다 보니까 금액이 667억 원에서 1조 3,800억으로 늘었다라고 보는 것이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셈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은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 측은 대법원에서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쟁점화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비자금이란 건 기본적으로 실체를 좀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돈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노 관장 측에서도 이 재판 과정에서 50억 원짜리 어업 사진을 제출을 했고요. 그리고 메모를 제출했는데 이 부분으로 재판부는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SK라는 그룹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이른바 태평양증권을 매입하는 부분이 좀 지렛대가 됐는데 그때 대량의 돈이 흘러간 정황은 있다. 근데 그 돈의 출처는 알 수 없지만 아마 노 관장이 이야기한 300억 원 비자금이 이른바 이 시드머니가 되지 않았겠냐라고 강력하게 추정된다고 인정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SK 주식에 대해서 1심에 대해서는 노소영 관장의 어떤 영향력, 기여분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 정도로 자금의 하나의 그 근거를 노 전 대통령이 마련해 준 게 사실로 본다면 이 지금까지 SK라는 그룹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의 기여를 인정하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재산 내역을 합치면 4조 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 6대 4 정도의 이 재산 분할 내역을 인정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2심에서 어느 정도 기여도가 인정이 된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지금 재산 분할에서 지금 이러한 엄청난 금액이 나왔고 근데 이제 또 문제가요. 이 위자료와 관련해서 1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또 대폭 여기도 늘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던 겁니까? 그렇습니다. 거의 20배가 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1심에서 위자료 1억도 크다라고 했는데 그것보다 20배가 많은 20배를 넘은 것이 아마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가장 큰 금액의 위자료가 인정된다라는 취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핵심적 키워드는 두 개 같습니다. 고의적 위법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점 그리고 또 헌법상 인정되는 일부 일처제에 대한 존중하는 태도가 전혀 없다는 점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구체적인 사유로 몇 가지를 들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혼인 파탄된
시기와 관련해서 논란은 있습니다만 이 최태원 회장이 본인이 옥중에서 그 노소영 관장에게 보낸 편지에 뭐가 돼 있냐면은 2009년에 현재 살고 있는 김모 이사장이 그때만 해도 혼인 중이었었는데 본인이 이혼하라라고 해서 이혼시킨 다음에 이와 같은 관계에 이르렀다는 점.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2009년이란 것이 그 당시 노소영 관장이 여성암으로 정말 수술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사정에서 그와 같은 행위를 했다는 점. 더불어서 이 소송을 2017년에 제기를 한 이후에 2019년 정도에 이르러서는 예. 이 노소영 그 관장이 쓰던 이 신용카드도 더 이상 끊어가지고 더 이상 지원도 안 했고 예. 나아가 1심 판결 선고가 있은 다음에는 아무런 어떤 경제적 지원도 완전히 끊었다는 것이죠. 결국 이혼 소송 중이라 한다 하더라도 이혼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부양 의무가 있는데 부양 의무를 완전히 하지 않았고 거기다가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 나비센터에 대한 어떤 너 나가라고 하고 명도수 청구 소송까지 했는 것은 네네. 어떻게 보면 기업 총수로서 결정이 없었다면 그런 식의 어떤 행위는 할 수 없다는 그런 종합적인 것을 고려해서 예. 1심 1억 원은 너무 작다 이렇게 판결했다는 거, 그 판결을 선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2심 판단은 일단은 명백하게 노 관장 측에 손을 들어준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최 회장 측에서는 2심 결과에 대해서 지나치게 편파적이고 추측만을 근거로 이루어진 판단이라면서 굉장히 유감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주장을 하고 있고 상고의 뜻을 밝혔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왜냐하면 재판부가 이 어떤 정경유착의 과거가 있었던 그런 세대를 좀 전제하고 무형력의 영향력 하에 있었다. SK라는 그룹이 이런 취지로 설시를 했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상당히 좀 위험적인 경영 판단을 곳곳에서 하고 그것이 기업이 성장하는 발판이 된 게 사실인데 예. 그럴 수 있었던 건 노 전 대통령의 사위라는 보호막, 방패막을 기업 경영에도 활용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이게 뚜렷한 근거가 없는 거 아니냐라는 게 최태원 회장 측의 주장인 셈이고요. 네네. 이 많은 분들이 SK 하면 텔레콤을 떠올리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세대의 이동통신 사업자로 선정됐을 때가 노태우 전 대통령 당시였던 건 맞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일주일 만에 너무 특혜 시비가 많으니까 그걸 내려놨단 말이에요. 맞아요. 나중에 다시 한번 선정이 되는데 그때는 정경련 회장 지위에 있었습니다. 근데 정경련이 선정을 하는 그런 주체였거든요. 근데 정경련 또 지위에 됐던 건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임기 말이었어요. 선정이 된 게. 그러니까 완전히 무관하지 않다. 그 무형력에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는 맞다라는 게 노 관장 측의 입장. 예. 이건 뚜렷한 근거도 없는 추단이다라는 게 최태원 회장 측의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니까 네. 지금 2심 판단이 만약에 그대로 유지된다면 최 회장은 노 회장에게 1조 원이 넘는 현금을 줄 수밖에 없는데 그럼 뭐 주식 팔아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 아무리 재벌이라 한다 하더라도 1조 원이 넘는 현금을 보유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은 최태원 회장이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약 2천억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네. 결국 주식을 매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재판 과정에서 논의가 돼 있었습니다. 예. 지금 그 노소영 관장 같은 경우에는 2심에서는 주의적으로 주식을 달라. 그런데 주식을 이 경영권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어렵다고 하면은 현금을 달라. 다만 재판부가 그 부분은 적절하게 선정을 해달라라고 그 요청을 했었는데요. 예. 그 과정에서 최태원 회장 측에도 물었다고 합니다. 재산 분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예. 현금으로 주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 같은 경우에도 주식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네. 현금으로 주라라고 판단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SK 주식은 사실상 이 SK그룹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에 대한 어떤 주식을 매도할 경우에는 이게 주식 어떤 SK그룹 자체가 유지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마 이것을 비상장 주식인 SK 실트론이나 다른 주식을 매매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는데 예. 최종적인 대법원 판단이 아직까지는 남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아마 최태원 회장과 그룹 측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깊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는 대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거든요. 그렇죠. 대법원에서 2심의 판단이 바뀔 가능성 어떻게 열려 예상하시나요?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아무리 법률심이어서 들여다보는 부분이 이런 사실관계 증거 채택까지 할 수 있는 1, 2심보다 제한적이라고 하더라도요. 이미 현출된 증거를 토대로 다른 결론을 낼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달리할 수도 있어서 예. 특히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건 300억 원 비자금입니다. 맞아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태평양 주식을 매입하는데 SK 주식을 사들이는데 사용이 됐다라는 취지의 그 사실관계 인정이 사실 판가름을 가르는데 핵심적인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예. 부분과 관련해서 대법원도 판단의 궤를 같이 할지 지켜보는 게 관건이겠습니다. 지금 언급을 해줬습니다만 이게 300억 비자금이면 이게 또 국민 세금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추징해야 된다는 얘기도 사실 나오고 있잖아요. 사실 SK가 특히 그 전두환 전 대통령과 달리
노태우 전 대통령은 네네. 법원에서 받은 추징금을 어떤 식으로 해서는 다 갚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조사하는 그 수사 과정에서도 드러나지 않았던 부분은 있습니다만 네. 일부는 드러났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 지금은 증권감독원입니다만 예. 은행감독원에서 구체적인 수사를 하지 않았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모두 다 지났고 재산 환수와 관련되는 특별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사실 정치권에서는 이 부분을 두고 이제 어떤 재벌의 어떤 네. 변경유착 이런 부분이 논란은 될 수 있습니다만 예. 현실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환수에 나아갈 수 있을지에서는 예. 조금 의문인 상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어제 이제 저 판결이 나오고 나서 그 주식이 SK 주가가 급등했어요. 그 이유는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이유는 명백하죠. 경영권 분쟁이 생기면은 거기에서 결국 주식을 매집하려는 세력 그리고 네. 유지하려는 세력 간의 아. 주식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니까 결국 예. 수요가 많으면은 가격은 높아지는 그런 어떤 그 경제 법칙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좀 짚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법원이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했습니다.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 민희진 대표의 해임 막았습니다. 법원이 민 대표의 손을 들어준 건데 이유가 뭔가요? 네, 사실 민 대표가 하이브와 체결했던 주주 간 계약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민 대표의 대표이사와 사내이사직의 유지를 5년간 유지해 주기로 하이브가 보장해 주기로 하는 조항이 있었는데요. 네. 그 조항을 재판부가 그 의결권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보다 조금 상위에 놓고 판단을 한 것 예. 같습니다. 네. 더더군다나 그렇다면 해임을 할 수 있을 정당한 사유 그리고 해임을 꼭 해야 되는 필요적인 사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자, 그런데요. 법원의 결정을 두고 어도와 이 하이브 측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 그 핵심은 뭐냐면은 이 그 어도의 주주 그 이사가 4명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민희진 씨인 것이고 민희진과 이 하이브 사이의 주주 간 계약에 있어서 예. 본인이 대표이사와 사내이사 지위를 5년 동안 인정하도록 돼 있는 그런 부분이 예. 있다 보니까 예. 대표이사와 본인의 사내이사에 대한 어떤 그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판단 플러스 그 취지에 비춰봤을 때 본인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네. 이사 2명, 나머지 2명까지 한마디로 3명 모두에 대한 어떤 어떻게 보면 사임이나 해임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네. 지금 그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그건 무슨 말이냐. 실질적인 계약은 이 하이브와 민희진 사이밖에 예. 없기 때문에 나머지 이사 2명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해임시킬 수가 있고 다만 이번 판결을 존중하는 취지에서 예. 이 그 민희진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의 지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어떻게 보면 문제 제기할 수 있지 하지는 않는다. 다만 본안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다투어가지고 법적인 분쟁은 계속 가져갈 것이다. 이런 것을 예고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어도의 임시 주주 초정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앞서 예. 이제 하이브 측에서 법적 테두리 안에서 후속 절차 진행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네. 어떤 조치 이뤄질 예정인가요? 오늘 주주총회에서는 해임할 수 없습니다. 법원 결정이 나왔으니까요. 그렇겠죠. 예. 그런데 최대 주주기 때문에 이사를 좀 교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민희진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사내 이사들을 해임시키고 예. 다른 인사들 이미 후보군을 마련해 놨고요. 하이브 측으로서는. 네. 그럼 그 이후에는 이사회를 별도로 열어서 민희진 대표에 대한 또 해임안을 가결시킬 수가 있어서 법적인 분쟁은 계속될 것으로 그러게요.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